얼마 전 있었던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한국이 볼링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역시 우리 선수들 잘하네요. 뭐 이제 네. 뭐 한국이 세계적이다라고 좀 성급하게 표현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네, 오픈부 결승전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최태승 선수와 송실아 선수, 우리 선수들 간의 대결이 펼쳐지게 됐는데요. 자, 최태승 선수가 일단 본선 1위로 올라와서 결승전을 앞두게 됐고요. 또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경신 선수가 한국 선수 중에서 최초로 재팬컵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네. 그 박경진 선수가 우승, 김영관 선수가 3위를 기록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선수가 2위를 기록했는데 네. 자칫 잘못했으면은 우리 선수끼리 1, 2위를 나눠가지 아, 않았느냐. 네. 이제는 한국 프로도 PBA 선수들 모두 참가하는 대회였거든요. 예, 이제는 한국 프로도 명실공히 이제 세계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대회가 또 PBA 공식 타이틀 대회이기 때문에 박경신 선수는 이제 PBA 대회를 우승한 거나 다름없는데요. 큰 경기에 박경신 선수가 참 강해요. 예, 박강수 선수 3호컵.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 대회에서는 첫날 잘 못 쳤어요. 왜냐하면 부상 때문에. 네. 예, 바로 경기가 끝나고 넘어왔거든요. 네. 재팬컵이 끝나고 이 대회가 바로 시작이 됐는데 네. 그 일정상 어떤 컨디션 관리 네. 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번 대회에서는 이제 퀄리파이잉을 못했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만 잘하면 되죠. 욕심상으로는 일단 네. 뭐 땡길 때 땡겨야죠. 예. 어쨌든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고맙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네, 이번 대회도 국제 오픈 대회로 펼쳐지고 있는데 결승전에 우리 선수들이 올라오게 됐고요. 자, 또 남자 선수 한 명, 여자 선수 한 명이 나란히 올라오게 돼서 더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요. 대전대회 역사상 최초의 성대결입니다. 그렇죠. 3호컵에서는 성대결이 한 번 있었죠. 한솔 선수가 TV에 진출을 했는데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약간 벽에 막혔고 네. 송실아 선수가 대전 국제오픈 대회에서 처음으로 오픈부 결승전에 올라온 주인공이 됐는데 최태성 선수가 본선에서 하지만 기록이 좀 월등히 좋았거든요. 에버리지가 221점. 자, 근데 최태승 선수의 프로필 중에서 뭐 국가대표 상비군, 청소년 대표, 뭐 청소년 선수권 4관왕, 전국체전 우승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게 뭐냐면요. 네. 900 시리즈 작성자입니다. 네, 800이 아니라 900이요. 900이면 어떻게 된 거가? 800 시리즈는 3게임을 연속해서 3게임 합산 800이면 800 시리즈인데 퍼펙트 3번 쳤어요. 굉장하네요. 예. 자, 송실아 선수가 조금 전 3위 결정전 댄 맥클랜드로 누르고 올라왔고요. 본선 1위로 진출한 최태승 선수와 우승컵을 놓고 마지막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야, 진짜 송실아 선수가 또 결승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참 궁금한데 3위 결정전에서 침착하게 쉴 수 없이 굉장히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2014년도 그 대전 오픈대에서 시니어부도 있었거든요. TV에는 소개를 안 됐지만 시니어부에서 깜짝 놀랄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자, 우승을 최윤칠 선수가 했는데 36년생입니다. 나이가 78이세요. 예, 계산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네, 36년생 굉장하신 또 시니어부 선수인데요. 예, 근데 결승에서 2레인 컨디션이에요. 2레인 컨디션에서 핸디캡 포함해서 232점. 무지무지 높은 점수로 우승을 했어요. 네. 2위는 이제 배한옥 선수, 3위는 이중학 선수였는데 네. 하여튼 최윤칠 선수가 36년생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정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네, 최태승 선수 본선 1위로 올라온 선수고요. 91년생, 구력은 10년입니다. 2012년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에서 4관왕을 했던 선수고 또 2012년에 전국체전에서 우승했던 선수입니다. 지금은 부산시청 소속 선수고요. 송실아 선수가 먼저 투구합니다. 네. 3위 결정전 마지막도 9핀이었는데 지금 관전 포인트는 역시 정확도 대 어떤 파워의 대결이다. 예. 그래서
과연 파워가 이길지 정확도가 이길지 물론 남자 선수가 핸디캡 8점의 부담을 갖고 갑니다. 네. 자, 송시라 선수는 대전광역시청 소속이고요. 대통령기 3인조에서 금메달, 체육회장기 2인조에서는 은메달을 땄습니다. 현재 국가대표 상비군입니다. 네. 자, 송시라 선수 마음이 편해졌는지 댄 맥클랜드 선수 경기 때보다는 스윙이 훨씬 더 가벼워졌는데요. 아하, 네. 예, 첫 투구만 봤는데 훨씬 가벼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네. 이 선수가 또 동갑내기 선수들이군요. 나란히 2004년 중학교 1학년 때 볼링을 처음 시작했고요. 구력도 같고 나이도 같습니다. 사용하는 볼 무게도 같습니다. 아, 최태승 15파운드요. 선수가 15파운드네요. 예. 최태승 선수의 첫 번째 투구. 네, 자, 스트라이크로 출발합니다. 자, 남자 선수들은 16파운드 많이 사용하는데 최태승 선수는 키도 185cm인데 상대적으로 좀 무게가 덜 나가는 볼을 쓰는데요. 자, 볼 무게를 높여야 되는 것은 네. 첫째는 본인의 그 몸무게에 따라서 볼 무게를 맞춰야지 그 좋은 폼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목표는 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무거운 볼이 핀 액션이 좋겠죠. 예, 그러나 최태성 선수처럼 저렇게 파워풀하다면은 구태여 핀 액션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네. 예, 높은 볼 무게를 사용하는 것 뭐 필요가 아, 없겠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기술을 보면은 16파운드로 만약에 저런 기술을 사용한다, 약간 어떤 손목에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브루클린 존으로 들어가면서 8핀. 가족관계를 써달라고 했더니 사녀 일남중 막내 위에 4명의 누나가 지금 보면서 응원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최태승 선수가 첫 프레임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지만 두 번째 프레임에서는 브루클린으로 완전히 빗나갔어요. 네. 자, 지금 이 대회 포맷이 생방송이고 1위로 진출한 최태승 선수가 연습할 수 있는 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라인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송시라 선수가 유리해요. 송시라 선수는 한 경기를 치르면서 라인을 충분히 익혔고요. 그리고 최태성 선수는 지금 어느 남자 선수도 사용하지 않았던 라인을 공략하고 있어요. 지금 트랙 에어리어를 사용하고 있죠. 남자 선수들은 트랙 에어리어 아니고 인사이드 지역을 사용했었는데,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떤 변수가 될지, 물론 최태성 선수가 사용하는 볼은 요즘 보기 힘든 한 20년 전 볼입니다. 네. 우레탄 볼입니다. 레진 볼이 아니고. 네. 송시라 선수의 2프레임. 아, 좋습니다. 자, 좋은 컨디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윙이 네. 댄 맥클랜드 선수하고 할 때하고는 제가 틀렸다, 달라졌다 네. 그랬는데 굉장히 달라졌어요. 분명히 이 로테이션 양이 좀 증가를 했어요. 네. 이 로테이션 양이라는 것은 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백핸드 훅의 어떤 그 증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로테이션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백핸드 훅이 많아지고, 줄어들면 좀 줄어들고, 물론 여러 가지 역할을 더 합니다만은 이제 굉장히 큰 목적으로는 그 목적을 하는데, 지금 백핸드 훅이 크게 늘어났어요. 어허. 자, 우승에 대한 의지가 확실히 보이는데요. 오! 송시라 더블을 이어갑니다. 자, 그래서 라인은 같은 라인이고 볼도 같은데 핀액션이 지금 살아난 아하, 게 네. 예, 어느 정도 증가가 됐느냐, 핀 떨어뜨릴 만큼 네. 증가됐습니다. 분명히 손동작을 한번 보시죠. 예, 분명히 로테이션 양이 조금 증가를 했어요. 마찰도 좋아졌고요. 자, 결승까지 올라서 굉장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태승 선수의 3프레임. 아하. 자, 이
9번은 어떤 이유인가요? 자, 포켓에 두텁게 진입을 했죠. 네. 자, 근데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최태성 선수가 사용하는 볼이에요. 저 볼은 지금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어요. 이미 뭐 몇 년 전에 생산이 중단된 볼인데 네. 요즘 한국 선수들에 의해서 다시 복고 바람이 일어나는데 아, 네. 한국 선수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사용했던 우레탄 볼. 네. 우레탄 볼 다음에 레진 볼인데 그 레진은 이제 리액티브 볼이라고 그러죠.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느냐? 훅이 차이가 나요. 레진 볼이 훨씬 많은 훅을 만들어내는데 네. 오히려 한국 선수들을 특히 그 실업 선수들은 훅의 양을 줄여주는 그 우레탄 볼을 사용해서 정말 아시안 게임이나 세계 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어요. 아, 그렇군요. 계속해서 도구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다는 점수가 것을 좋게 나는 건 아니군요.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다른 선수들도 저런 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최태성 선수나 장동철 선수가 사실 예선 때는 계속 우레탄 볼을 사용했었어요. 네. 그런데 장동철 선수가 레진 볼을 들었었죠. 네. 그래서 적은 점수를 쳤는데 사실 예선 때 저런 점수를 친 적이 없어요. 장동철 선수가. 4프레임 이번에는 코너핀. 그래서 역시 최태성 선수는 역시 예선 때 사용했던 볼을 가지고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지금 저 폼으로 레진 볼을 사용했다. 그러면 우레탄 볼하고 레진 볼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그 훅의 차이를 보드로 환산을 하는데요. 몇 보드 정도 더 방향 전환을 했느냐라는 네. 게 훅의 차이인데 한 30보드 정도 방향 전환을 더 합니다. 레진 볼이 평균적으로. 네. 이번에는 10번 핀을 처리했습니다. 볼을 보니까 예전에 볼링장 가면 많이 있던 볼인 것 같은데요. 아, 그 저 볼이 낯설지 않으면은 네. 그 나이가 벌써 발각이 아닙니다. 되는데요. 자, 3프레임, 4프레임 계속해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볼링이 한국에서 가장 활성이 됐던 시기가 이제 90년도거든요. 네. 90년도에 나왔던 볼입니다. 아하, 네. 그럼 그때는 굉장히 모르시는 시절이죠. 네, 애기였어요. 자, 더블에 이어서 터키에 도전합니다. 아하, 이번에는 4번 핀. 자, 지금 송시라 선수 스팟 미스를 대단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별로 안 포켓의 놓치죠. 근처에 갔죠. 네. 자, 저것을 바로 에러 마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스탠스나 스팟, 그 다음에 볼 선택을 잘하면은 자기의 실수가 굉장히 보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쫀을 잡는다는데 정말 쫀 잘 잡았네요. 네, 좋습니다. 네, 더블에 이어서 4프레임은 커버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러 마진이 굉장히 넓은 쫀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최태성 선수보다는 송시라 선수가 라인상으로는 유리하다. 아하, 네. 자, 오늘 경기 시작 전에 레인 컨디션 상으로는 남자 선수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 뚜껑을 예상이 완전히 열어보니까 또 다르네요. 빗나갔습니다. 네. 이어지는 5프레임. 네. 다시 같은 핀인데요. 구태여 지금 최태성 선수의 폭발적인 스트라이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4프레임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송시라 선수가 핸디캡을 빼고도 11점을 앞서가기 때문에 핸디캡을 포함하면은 2프레임 정도거든요. 네. 다시 한번 4번 핀 처리합니다. 자, 최태승 선수는 승리를 위해서 좀 연속 스트라이크 그럼 나와줘야겠군요. 송시라 선수 웬만해서는 어떤 큰 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네.
아, 이나연 선수 이제 아이돌로 돌아갔습니다. 예. 자, 오늘의 리액션 담당인 것 같습니다. 예, 아이돌 모드로 돌아갔어요. 네. 제가 여기 오니까 오늘 신수지 선수 옵니까? 라는 질문을 또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신수지 선수가 어떤 그 리액션 담당 혹은 또 랜드마크로 또 부상이 됐는데 예, 오늘의 주인공은 이나연 선수 같습니다. 자, 최태승 5프레임 이번에는 10개의 핀 모두 넘어갑니다. 자, 스트라이크 필요한 상황에 또 소중한 스트라이크 나와줬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연속 3게임 퍼펙트 900클럽이라 그러거든요. 900클럽. 900클럽이 세계적으로 몇 명 안 돼요. 네, 저는 900클럽 처음 들어봤습니다. 일본에서 한 명이 있고 네. 한국에서는 최태승 선수가 유일무이하고 아하. 예, 미국에서도 이제 미스터 900이라는 그 900클럽 사람이 네. 한두 명은 있죠. 네.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네. 근데 최태승 선수는 공식 게임에서 기록한 경기입니다. 아, 예. 굉장합니다. 퍼펙트를 3번 이어서 한 어마어마한 기록인데요. 자, 이 결승전 6프레임은 더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자, 아무래도 핸디캡이 최태승 선수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바둑으로 따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둑 두는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흙을 잡은 사람이 백을 잡은 사람한테 덤이라는 걸 줍니다. 네.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근데 레인이 쉬워서 예를 들어서 파워로 내가 승부를 하는 레인이다. 예. 근데 여자 선수들은 10번 핀 처리하기가 좀 어렵고 남자 선수는 뭐 파워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레인에서는 그 덤이 그 핸디캡이 부담이 안 됐는데 자, 최태승 선수도 코너핀 떨구기가 굉장히 어려운 레인이고 라인 또한 여자 선수들보다 더 쉽게 뭐 공략을 할 수 있다. 이런 레인이 아닐 때는 그 핸디캡 덤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부담이죠. 네. 그래서 그 볼링을 같이 치는 부부들 그 부부 싸움 할 때 야 볼링으로 승부를 가리자. 그래서 어려운 레인에 가셔서 핸디캡을 좀 받으시고 하면은 능히 그 남자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하, 네. 쉬운 레인 가면 손해입니다. 네. 네, 여자분들은 쉬운 레인을 오히려 찾는데 6프레임 송시라 대단합니다. 자, 3위 결정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지금 계속 오픈 없이 가고 있고요. 두 게임 연속 크린 게임으로 그렇죠.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정감 있는 경기를 할까요? 뭐 폼하고 똑같네요. 이 폼 자체가 정말 안정된 폼으로 투구를 하고 또 이 정확도에 있어서는 정말 야 네. 오랜만에 이렇게 정확한 볼로 봅니다. 네. 거의 미스가 없어요. 그 정확도라는 것은 10번 중에 내가 타겟으로 한, 예를 들어서 10보드를 타겟으로 했다 그랬을 때 한 60%만 되면 굉장히 우수한 선수거든요. 아, 송시라 선수 지금 60% 이상이에요. 네. 7프레임. 넘어가죠. 송시라 다시 한번 더블입니다. 자, 두 번의 더블. 자, 지금 아, 핸디캡 빼고 네. 송시라 선수는 오픈 없이 두 번의 더블이 있고 최태승 선수는 오픈은 없는데 더블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20점 정도 송시라 선수가 핸디 빼고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핸디캡 포함하면은 한 28점 정도. 네. 그러면 한 10점당 한 프레임을 앞섰다라고 이제 선수들은 표현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3프레임 정도 앞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최태승 선수의 프레임 수는 4프레임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한 프레임 빼고는 다 스트라이크 쳐야 됩니다. 자, 과연 사상 처음 여자 우승자가 나올 수 있을지 점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 메시지가 갔는데 조금 다른 방향이었어요. 예. 자, 지금 보면 계속 한 핀이 말썽인데요.
10번 핀이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레탄 볼이 백핸드 훅이 적기 때문에 네. 컨트롤하기는 되게 쉬웠거든요. 그래서 파워가 있는 선수들은 백핸드 훅을 많이 어떤 뭐 설계를 레이아웃이라고 그러는데 레이아웃하지 않아도 훨씬 좋은 그 편한 레이아웃이 될 텐데 지금 레인은 정말 파워가 더 있어야 되는 그런 레인이에요. 네. 굉장히 어려운 백핸드가 아니라 핀덱 상황입니다. 핀덱에서 핀이 조금 미끄러지는 상황들 이런 상황에서는 핀 디플렉션, 핀 리바운드, 볼 디플렉션, 볼의 어떤 그 핀이 도미너 현상, 볼이 약간 편향이 생겨야 되거든요. 똑바로만 가면 안 되고 근데 편향이 지금 너무 많이 생기는 그런 레인이에요. 네. 이제 남은 레인은 3프레임이 남아 있고요. 최태승 선수는 연속 스트라이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태태승 선수가 남아있는 프레임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면 227점까지 가능합니다. 송실아 선수가 현재 확보된 점수는 218점이에요. 또 9번. 자, 포켓팅을 하면은 코너핀 10번. 네. 예, 그래서 그 10번 핀을 의식해서 조금 두텁게 가격을 하면 9번 핀. 굉장히 어려운. 조금씩 조정을 하면 계속해서 빗나가는데 이럴 땐 정말 답답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최태승 선수의 공략 라인이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네. 물론 이제 두 번째 프레임에 한 번의 그 브루클린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정말 그 딥 아웃사이드 지역 쪽으로 브레이크를 계속 형성시켜서 포켓팅을 하는데 좀처럼 연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건 뭡니까? 놓쳤어요. 네. 자, 이게 좀 결정적인 실수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결정적인 실수예요. 자, 이렇게 되면 핸디캡 빼고도 지금 확보된 점수 최태승 선수가 180대, 송실환 선수가 215점이니까 30점 차이 나죠? 네. 핸디캡까지 하면 40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남아있는 프레임은 두 프레임. 업다운이 일어나지 않으면 곧 업다운. 최태승 선수 스트라이크, 송실환 선수는 오픈이 돼야지 전세가 역전이 가능한데 좀처럼 송실환 선수의 게임으로 보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안쪽이에요? 네. 안쪽. 네. 예. 자, 6번과 7번, 10번 스플릿입니다. 처음으로 실투를 한 것 네. 같아요. 처음으로. 그리고 처음으로 오픈이 될 위기인데요. 지금 남아있는 핀이 6번, 7번, 10번. 굉장히 어려운 스페어입니다. 자, 오늘 스플릿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보겠습니다. 그래도 노려봤는데요. 예, 침착하게 두 핀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에요. 지금 구태여 무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자, 두 핀 처리하면서 송실아 8프레임까지 163점입니다. 자, 핸디캡 빼고 18점 차이, 핸디캡 포함하면 26점 차이입니다. 아직 여유가 있는 입장이고요. 9프레임에 많은 것이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프레임 오픈 없이 스페어만 한다 그러면은 확정입니다. 네. 예, 최초로 성대결에서 제 기억상으로는 이긴 여성 챔피언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게 챔피언 세기를 샷이에요. 걷는 송실아 파운데이션 프레임을 만듭니다. 자, 이것으로서 승부는 결정이 됐습니다. 네. 최태승 선수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면은 205점입니다. 네. 자, 송실아 선수 현재 확보된 점수가 203점이에요. 그럼 핸디캡 포함하면은 211점이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챔피언 트로피 거의 90% 갖고 갔습니다. 네, 박창혜 감독이 아주 큰 깊은 한숨을 내셨는데 이제 됐다라는 마음일 겁니다. 자, 여자부에서 성경은 선수는 실패를 했고 그거보다 4배 이상 큰 남자부에서 최초로 챔피언을 탄생시키는 감독으로 등극이 되는 네. 찰나입니다. 최태승 선수의 9프레임.
이렇게 되면은 최태승 선수가 10번째 프레임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면 205점, 송시라 선수는 스페어를 해야 되는 부담감은 있습니다. 네. 자, 스트라이크가 안 나오면은 이제 확정이죠. 자, 일단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마지막 10프레임만을 두 선수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이때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자, 분명히 더 긴장되는 거는 최태승 선수죠. 네. 게임 들어갈 때부터 2대1 상황에서 핸디캡이라는 것은 정말 부담이었으니까요. 넘어갑니다. 떨어졌어요. 네. 마지막에 10번 핀이 떨어졌습니다. 자, 뭐 이제 뒤에 투구한 선수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190점 확보했습니다. 자, 이게 10번을 건드려주면서 넘어갔고요. 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고 경기를 끝내야겠죠? 자, 스트라이크 하나를 더 치면은 네. 송시라 선수가 스페어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그 전번 투구에서 스프릿이 났잖아요. 네. 자, 승부는 마지막에 좀 모르게 되겠습니다.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최태성 선수가 갑자기 터키를 만들었습니다. 이 승부는 저희가 아직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송시라 선수가 무조건 스페어를 해야 되는 부담감을 줬습니다. 네. 아, 이게 또 보통 선수에게는 굉장히 압박이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극복할지요? 자, 그렇게 코너핀이 남다가 터키가 됐고요. 마지막 투구. 아, 굉장한데요. 포베가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멋진 경기로 마무리됐어요. 자, 네. 송시라 선수가 스페어 스트라이크만 한다 그러면은 203점이에요. 거기에 핸디캡이 8점이 있기 때문에 211점이 되는 거죠. 물론 스트라이크를 네. 친다 그러면은 뭐 핸디캡 필요 없이 이깁니다. 자, 최태생 선수가 마지막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경기를 후회 없이 마쳤습니다. 자, 이제 4천만 원짜리 샷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여성 최초의 어떤 오픈부 타이틀리스트가 된다는 굉장히 큰 역사적인 의미도 있죠. 네. 자, 1등과 2등은 상금도 2배가 차이가 납니다. 송시라 10피 모두 쓰러뜨립니다. 아, 이럴 때 정말 카메라가 감심자능인데요. 예, 뒷모습을 보여서 핀액션이 안 나왔는데 네. 예, 포켓팅을 못 봤습니다. 아, 정말 최태승 선수도 굉장하다는 표정을 지었는데요. 아, 그렇죠. 와, 아, 굉장하네요. 10개 공략에서 네. 이것은 어떤 작전적인 의미도 있어요. 네. 조절은 안 한 것 같고 라인은 똑같거든요. 그 전에 스파트 미스를 했기 때문에 좀 10개 공략했을 때 스트라이크 많이 났지 않습니까? 아, 챔피언에 드디어 등극을 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면 223점입니다. 현재 확보된 점수가 213점이고요. 끝까지 침착한 표정으로 송시라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아, 저는 지금 닭살이 돋았어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핸디캡 없이 이겼어요. 네. 볼링은 이런 겁니다. 벤 맥클랜드 미국 PBA 선수도 핸디캡 없이 이겼고요. 마지막 이제 챔피언 샷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스포츠가 여성 볼러가 구기 종목에서요. 네. 남성의 힘을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볼링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경우의 수가 많은 겁니다. 자, 챔피언 샷입니다. 네, 마지막 투구. 마지막 투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송시라. 역시 포메가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네, 굉장한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송시라 선수가 이 대회 처음으로 여자 선수 가운데서 우승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자, 뭐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4천만 원의 상금도 가져가게 되겠고요.
자, 이 대회가 올해로 4회째를 봤는데 1회 대회 정승주, 2회 대회 홍혜솔, 3회 대회 김준영 선수에 이어서 4회 대회는 여자 선수인 송시라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뭐 남자 선수들과 겨뤄서 이긴 것도 기쁨이 크고 또 세계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참가했는데 그 선수들을 모두 무찌르고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그 한국 볼링의 역사예요. 네. 미국에서도 메이저 게임에서 여성 볼러가 4년 전에 한번 우승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볼링 역사가 좀 바뀌었다. 물론 그때는 이제 핸디캡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볼링이 어떤 이러한 또 특별한 맛이 있거든요. 여자가 힘으로 네. 이길 수 있는 정말 좋은 스포츠예요. 네. 자, 두 선수가 마지막에 정말 멋진 마무리로 박빙의 승부를 보여줬는데요. 두 선수 모두 포베가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최태승 선수는 그 핀액션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우레탄 볼로 사용을 해서 다른 선수들보다는 좋은 경기를 이 까다로운 레인에서 기록을 했는데 송시라 선수가 워낙 맥클랜드 선수하고의 경기 때부터 안정적인 경기를 구사를 해서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클린 게임을 이어가다가 8프레임에 이번 대회에서 실수를 했지만은 그나마 너무나 압도적인 승리라고 표현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만들어진 어떤 그런 경기가 아닐까. 네. 예. 자, 핸디캡이 없이도 우승을 거둘 수 있었던 송시라 선수 정말 다시 한번 보는데요. 정말 짜릿합니다. 대단한 기록을 만들었고 자, 이렇게 송시라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됐고 최태승 선수가 준우승이 됐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볼링을 배우시는 분이 송시라 선수의 어떤 폼을 너무 크죠? 너무 어렵죠? 네. 그러나 저런 폼을 익힌다면은 이렇게 안정된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또 송시라 선수를 만나볼 텐데 3위 결정전에서도 완벽한 경기를 펼쳤고요. 결승전에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오랫동안 저희가 다시 보고 싶은 그런 경기를 펼쳤습니다. 자, 2014 이츠대전 국제오픈 볼링 대회 주인공은 송시라 선수입니다. 송시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큰 대회 우승자가 됐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아직은 좀 얼떨떨해요. 네. 마지막 10프레임에 많은 것이 걸려 있었는데 정말 덤덤하게 경기를 했거든요. 어떤 심정으로 경기를 했나요? 우선 라인은 나와 있었고 제가 항상 연습하는 볼링장이고 연습하는 레인이거든요. 그래서 부담감 없이 연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부담 없이 경기 펼쳤나요? 네, 생각보다 좀 네. 많이 긴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평소에도 그렇게 좀 강심장입니까? 아니요, 유리 멘탈이라고 하죠. 그런데 경기 내내 댄 맥클랜드 선수 그러면 PBA에서 탑볼러거든요. 그 선수하고 경기했을 때나 지금 우승을 하고 끝냈을 때나 그 표정 변화가 거의 없어요. 제가 기억할 때는 단 한 번의 실수만 있었을 뿐이고 정말 완벽했는데 그 비결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평소에 훈련 비결이. 항상 저희가 연습할 때 감독님께서 알려주시는 부분이 자기 타이밍으로 볼링을 쳐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남의 점수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제 타이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고마운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저희 감독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엄마 그리고 이 시합이 저희 선수들한테는 오픈 시합이라는 게 정말 공부가 많이 되는 시합인데 한국이라는 곳에서 할 수 있어서 더 뜻깊고 또 저희 대전에서 시합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축하 파티 하시고요. 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014 국제대회 대전 이츠대전 오픈에서는 여자 선수인 송시라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희도 참 기분이 좋은데요. 자, 송시라 선수 앞으로도 계속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을 저희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종택 해설위원, 저는 장유래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남자 선수들은 16파운드 많이 사용하는데 최태승 선수는 키도 185cm인데 상대적으로 좀
무게가 덜 나가는 볼을 쓰는데요. 자, 볼 무게를 높여야 되는 것은 첫째는 본인의 그 몸무게에 따라서 볼 무게를 맞춰야지 그 좋은 폼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목표는 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무거운 볼이 핀 액션이 좋겠죠. 예, 그러나 최태성 선수처럼 저렇게 파워풀하다면은 구태여 핀 액션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네. 예, 높은 볼 무게를 사용하는 것 뭐 필요가 없겠죠.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기술을 보면은 16파운드로 만약에 저런 기술을 사용한다, 약간 어떤 손목에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브루클린 존으로 들어가면서 8핀. 가족관계를 써달라고 했더니 자녀 1남 중 막내 위에 4명의 누나가 지금 보면서 응원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최태성 선수가 첫 프레임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지만 두 번째 프레임에서는 브루클린으로 완전히 빗나갔어요. 네. 자, 지금 이 대회 포맷이 생방송이고 1위로 진출한 최태성 선수가 연습할 수 있는 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라인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송시라 선수가 유리해요. 송시라 선수는 한 경기를 치르면서 라인을 충분히 익혔고요. 그리고 최태성 선수는 지금 어느 남자 선수도 사용하지 않았던 라인을 공략하고 있어요. 지금 트랙 에어리어를 사용하고 있죠. 남자 선수들은 트랙 에어리어 아니고 인사이드 지역을 사용했었는데,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떤 변수가 될지, 물론 최태성 선수가 사용하는 볼은 요즘 보기 힘든 한 20년 전 볼입니다. 네. 우레탄 볼입니다. 레진 볼이 아니고. 네. 송시라 선수의 2프레임. 아, 좋습니다. 자, 좋은 컨디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윙이 네. 댄 맥클랜드 선수하고 할 때하고는 제가 달라졌다 네. 그랬는데 굉장히 달라졌어요. 분명히 이 로테이션 양이 좀 증가를 했어요. 네. 이 로테이션 양이라는 것은 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백핸드 훅의 어떤 그 증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로테이션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백핸드 훅이 많아지고, 줄어들면 좀 줄어들고, 물론 여러 가지 역할을 더 합니다만은 이제 굉장히 큰 목적으로는 그 목적을 하는데, 지금 백핸드 훅이 크게 늘어났어요. 어허. 자, 우승에 대한 의지가 확실히 보이는데요. 오! 송시라 더블을 이어갑니다. 자, 그래서 라인은 같은 라인이고 볼도 같은데 피렉션이 지금 살아난 게 네. 예, 어느 정도 증가가 됐느냐, 핀 떨어뜨릴 만큼 네. 증가됐습니다. 분명히 손동작을 한번 보시죠. 예, 분명히 로테이션 양이 조금 증가를 했어요. 마찰도 좋아졌고요. 자, 결승까지 올라서 굉장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태승 선수의 3프레임. 아하. 자, 이 9번은 어떤 이유인가요? 자, 포켓에 두텁게 진입을 했죠. 네. 자, 근데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최태성 선수가 사용하는 볼이에요. 저 볼은 지금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어요. 이미 뭐 몇 년 전에 생산이 중단된 볼인데 네. 요즘 한국 선수들에 의해서 다시 복고 바람이 일어나는데 아, 네. 한국 선수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사용했던 우레탄 볼. 네. 우레탄 볼 다음에 레진 볼인데, 그 레진은 이제 리액티브 볼이라고 그러죠.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느냐? 훅이 차이가 나요. 레진 볼이 훨씬 많은 훅을 만들어내는데 네. 오히려 한국 선수들을, 특히 그 실업 선수들은 훅의 양을 줄여주는 그 우레탄 볼을 사용해서 정말 아시안 게임이나 세계 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어요. 아, 그렇군요. 계속해서 도구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라는 점수가 것을 좋게 나는 건 아니군요.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다른 선수들도 저런 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최태성 선수나 장동철 선수가 사실 예선 때는 계속 우레탄 볼을 사용했었어요. 네. 그런데 장동철 선수가 레진 볼을 들었었죠. 네. 그래서 적은 점수를 쳤는데, 사실 예선 때
저런 점수를 친 적이 없어요. 장동철 선수가. 4프레임 이번에는 코너핀. 그래서 역시 최태승 선수는 역시 예선 때 사용했던 볼을 가지고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지금 저 폼으로 레진볼을 사용했다 그러면 우레탄볼하고 레진볼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그 후계 차이를 보드로 환산을 하는데요. 몇 보드 정도 더 방향 전환을 했느냐라는 네. 게 후계 차이인데 한 30보드 정도 방향 전환을 더 합니다. 레진볼이 평균적으로. 네. 이번에는 10번 핀을 처리했습니다. 볼을 보니까 예전에 볼링장 가면 많이 있던 볼인 것 같은데요. 아, 그 저 볼이 낯설지 않으면은 네. 그 나이가 벌써 발각이 아닙니다. 되는데요. 네. 자, 3프레임 4. 자, 얼마 전 있었던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한국이 볼링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역시 우리 선수들 잘하네요. 뭐 이제 네. 뭐 한국이 세계적이다라고 좀 성급하게 표현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네, 오픈부 결승전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최태승 선수와 송실아 선수, 우리 선수들 간의 대결이 펼쳐지게 됐는데요. 자, 최태승 선수가 일단 본선 1위로 올라와서 결승전을 앞두게 됐고요. 또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경신 선수가 한국 선수 중에서 최초로 재팬컵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네. 그 박경진 선수가 우승, 김용관 선수가 3위를 기록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선수가 2위를 기록했는데 네. 자칫 잘못했으면은 우리 선수끼리 1, 2위를 나눠가지 아, 않았느냐. 네. 이제는 한국 프로도 뭐 PBA 선수들 모두 참가하는 대회였거든요. 예, 이제는 한국 프로도 명실공히 이제 세계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대회가 또 PBA 공식 타이틀 대회이기 때문에 박경신 선수는 이제 PBA 대회를 우승한 거나 다름없는데요. 큰 경기에 박경신 선수가 참 강해요. 예, 박경신 선수 3호컵.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 대회에서는 첫날 잘 못 쳤어요. 왜냐하면 부상 때문에. 네. 예, 바로 경기가 끝나고 넘어왔거든요. 네. 재팬컵이 끝나고 이 대회가 바로 시작이 됐는데 네. 그 일정상 어떤 컨디션 관리 네. 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번 대회에서는 이제 퀄리파잉을 못했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만 잘하면 되죠. 욕심상으로는 일단 네. 뭐 땡길 때 땡겨야죠. 예. 어쨌든 우리 선수들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고맙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네, 이번 대회도 국제 오픈 대회로 펼쳐지고 있는데 결승전에 우리 선수들이 올라오게 됐고요. 자, 또 남자 선수 한 명, 여자 선수 한 명이 나란히 올라오게 돼서 더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요. 대전대회 역사상 최초의 성대결입니다. 그렇죠. 3호컵에서는 성대결이 한 번 있었죠. 한솔 선수가 TV에 진출을 했는데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약간 벽에 막혔고 네. 송실아 선수가 대전 국제 오픈 대회에서 처음으로 오픈부 결승전에 올라온 주인공이 됐는데 최태성 선수가 본선에서 하지만 기록이 좀 월등히 좋았거든요. 에버리지가 221점. 자, 근데 최태승 선수의 프로필 중에서 뭐 국가대표 상비군, 청소년 대표, 뭐 청소년 선수권 4관왕, 전국체전 우승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게 뭐냐면요. 네. 900 시리즈 작성자입니다. 네, 800이 아니라 900이요. 900이면 어떻게 된 거가? 800 시리즈는 3게임을 연속해서 3게임 합산 800이면 800 시리즈인데 퍼펙트 3번 쳤어요. 굉장하네요. 예. 자, 송실아 선수가 조금 전 3위 결정전 댄 맥클랜드로 누르고 올라왔고요. 본선 1위로 진출한 최태승 선수와 우승컵을 놓고 마지막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야, 진짜 송실아 선수가 또 결승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참 궁금한데 3위 결정전에서 침착하게 쉴 수 없이 굉장히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2014년도 그 대전 오픈대에서 시니어부도 있었거든요. TV에는 소개를 안 됐지만 시니어부에서 깜짝 놀랄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자, 우승을 최윤칠 선수가 했는데
36년생입니다. 나이가 78이세요. 예, 계산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네, 36년생 굉장하신 또 시니어부 선수인데요. 예, 근데 결승에서 2레인 컨디션이에요. 2레인 컨디션에서 핸디캡 포함해서 232점. 무지무지 높은 점수로 우승을 했어요. 네. 2위는 이제 배한옥 선수, 3위는 이중학 선수였는데 네. 하여튼 최윤칠 선수가 36년생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정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자, 최태승 선수 본선 1위로 올라온 선수고요. 91년생, 구력은 10년입니다. 2012년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에서 4관왕을 했던 선수고 또 2012년에 전국체전에서 우승했던 선수입니다. 지금은 부산시청 소속 선수고요. 송실아 선수가 먼저 투구합니다. 네, 자. 3위 결정전 마지막 또 아웃핀이었는데 지금 관전 포인트는 역시 정확도 대 어떤 파워의 대결이다. 예. 그래서 과연 파워가 이길지 정확도가 이길지 물론 남자 선수가 핸디캡 8점의 부담을 갖고 갑니다. 네. 자, 송실아 선수는 대전광역시청 소속이고요. 대통령기 3인조에서 금메달, 체육회장기 2인조에서는 은메달을 땄습니다. 현재 국가대표 상비군입니다. 네. 자, 송실아 선수 마음이 편해졌는지 댄 맥클랜드 선수 경기 때보다는 스윙이 훨씬 더 가벼워졌는데요. 아하, 네. 예, 첫 투구만 봤는데 훨씬 가벼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네. 이 선수가 또 동갑내기 선수들이군요. 나란히 2004년 중학교 1학년 때 볼링을 처음 시작했고요. 구력도 같고 나이도 같습니다. 사용하는 볼 무게도 같습니다. 아, 최태승 15파운드요. 선수가 15파운드네요. 예. 최태승 선수의 첫 번째 투구. 네, 자 스트라이크. 우수한 선수거든요. 아, 송실아 선수 지금 60% 이상이에요. 네. 7프레임. 넘어가죠. 송실아 다시 한번 더블입니다. 자, 두 번의 더블. 자, 지금 아, 핸디캡 빼고 네. 송실아 선수는 오픈 없이 두 번의 더블이 있고 최태승 선수는 오픈은 없는데 더블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20점 정도 송실아 선수가 핸디 빼고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핸디캡 포함하면은 한 28점 정도. 네. 그러면 한 10점당 한 프레임을 앞섰다라고 이제 선수들은 표현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3프레임 정도 앞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최태승 선수의 프레임 수는 4프레임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한 프레임 빼고는 다 스트라이크 쳐야 됩니다. 자, 과연 사상 처음 여자 우승자가 나올 수 있을지 점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 메시지가 갔는데 조금 다른 방향이었어요. 예. 자, 지금 보면 계속 한 핀이 말썽인데요. 자, 10번 핀이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레탄 볼이 백핸드 훅이 적기 때문에 네. 컨트롤하기는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파워가 있는 선수들은 백핸드 훅을 많이 어떤 뭐 설계를 레이아웃이라고 그러는데 레이아웃하지 않아도 훨씬 좋은 그 편한 레이아웃이 될 텐데 지금 레인은 정말 파워가 더 있어야 되는 그런 레인이에요. 네. 굉장히 어려운 백핸드가 아니라 핀덱 상황입니다. 핀덱에서 핀이 조금 미끄러지는 상황들 이런 상황에서는 핀 디플렉션, 핀 리바운드, 볼 디플렉션, 볼의 어떤 그 핀이 도미너 현상, 볼이 약간 편향이 생겨야 되거든요. 똑바로만 가면 안 되고 근데 편향이 지금 너무 많이 생기는 그런 레인이에요. 네. 이제 남은 레인은 3프레임이 남아있고요. 최태승 선수는 연속 스트라이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최태승 선수가 남아있는 프레임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면 227점까지 가능합니다. 송실아 선수가 현재 확보된 점수는 218점이에요.
9번. 자, 포켓팅을 하면은 코너핀 10번. 네. 예, 그래서 그 10번 핀을 의식해서 조금 두텁게 가격을 하면 9번 핀. 굉장히 네, 어려운. 조금씩 예. 조정을 하면 계속해서 빗나가는데 이럴 땐 정말 답답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최태승 선수의 공략 라인이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네. 물론 이제 두 번째 프레임에 한 번의 그 브루클린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정말 그 딥 아웃사이드 지역 쪽으로 브레이크를 계속 형성시켜서 포켓팅을 하는데 좀처럼 연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건 뭡니까? 놓쳤어요. 네. 자, 이게 좀 결정적인 실수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결정적인 실수예요. 자, 이렇게 되면 핸디캡 빼고도 지금 확보된 점수 최태승 선수가 180대, 송실환 선수가 215점이니까 30점 차이 나죠? 네. 핸디캡까지 하면 40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남아있는 프레임은 두 프레임. 업다운이 일어나지 않으면 곧 업다운. 최태승 선수 스트라이크, 송실환 선수는 오픈이 돼야지 전세가 역전이 가능한데 좀처럼 송실환 선수의 게임으로 보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안쪽이에요? 네. 안쪽. 네. 예. 자, 6번과 7번, 10번 스플릿입니다. 처음으로 실투를 한 것 네. 같아요. 처음으로. 그리고 처음으로 오픈이 될 위기인데요. 지금 남아있는 핀이 6번, 7번, 10번. 굉장히 네. 어려운 스페어입니다. 자, 오늘 스플릿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보겠습니다. 그래도 노려봤는데요. 예, 침착하게 두 핀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에요. 지금 구태여 무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자, 두핀 처리하면서 송실아 8프레임까지 163점입니다. 자, 핸디캡 빼고 18점 차이, 핸디캡 포함하면 26점 차이입니다. 아직 여유가 있는 입장이고요. 9프레임에 많은 것이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프레임 오픈 없이 스페어만 한다 그러면은 확정입니다. 네. 예, 최초로 성대결에서 제 기억상으로는 이긴 여성 챔피언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게 챔피언 슬기를 샷이에요. 받는 송실아 파운데이션 프레임을 만듭니다. 자, 이것으로서 승부는 결정이 됐습니다. 네. 최태승 선수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면은 205점입니다. 네. 자, 송실아 선수 현재 확보된 점수가 203점이에요. 그럼 핸디캡 포함하면은 211점이지 네. 않습니까? 거의 뭐 챔피언 트로피 거의 90% 갖고 갔습니다. 네, 박창혜 감독이 아주 큰 깊은 한숨을 내셨는데 이제 됐다라는 마음일 겁니다. 자, 여자부에서 성경은 선수는 실패를 했고 그거보다 4배 이상 큰 남자부에서 최초로 챔피언을 탄생시키는 감독으로 등극이 되는 네, 프레임 계속해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볼링이 한국에서 가장 활성이 됐던 시기가 이제 90년도거든요. 네. 90년도에 나왔던 볼입니다. 아하, 네. 그럼 그때는 굉장히 모르시는 시절이죠. 네, 애기였어요. 자, 더블에 이어서 터키에 도전합니다. 아하, 이번에는 4번 핀. 자, 지금 송실아 선수 스팟 미스를 대단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별로 안 포켓의 놓치죠. 근처에 갔죠. 네. 자, 저것을 바로 에러 마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스탠스나 스팟, 그 다음에 볼 선택을 잘하면은 자기의 실수가 굉장히 보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쫀을 잡는다는데 정말 쫀 잘 잡았네요. 네, 좋습니다. 네, 더블에 이어서 4프레임은 커버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러 마진이 굉장히 넓은 쫀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최태승 선수보다는 송실아 선수가 라인상으로는 유리하다. 아하, 네. 자, 오늘 경기 시작 전에 레인 컨디션 상으로는 남자 선수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 뚜껑을 예상이 완전히 열어보니까 또 다르네요. 빗나갔습니다. 네. 이어지는 5프레임.
네. 다시 같은 핀인데요. 구태여 지금 최태성 선수의 폭발적인 스트라이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4프레임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송실아 선수가 핸디캡을 빼고도 11점을 앞서가기 때문에 핸디캡을 포함하면은 2프레임 정도거든요. 네. 다시 한번 4번 핀 처리합니다. 자, 최태승 선수는 승리를 위해서 좀 연속 스트라이크 그럼 나와줘야겠군요. 송실아 선수 웬만해서는 어떤 큰 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네. 아, 이나연 선수 이제 아이돌로 돌아갔습니다. 예. 자, 오늘의 리액션 담당인 것 같습니다. 예, 아이돌 모드로 돌아갔어요. 제가 여기 오니까 오늘 신수지 선수 옵니까? 라는 질문을 또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신수지 선수가 어떤 그 리액션 담당 혹은 또 랜드마크로 또 부상이 됐는데 예, 오늘의 주인공은 이나연 선수 같습니다. 자, 최태승 5프레임. 이번에는 10개의 핀 모두 넘어갑니다. 자, 스트라이크 필요한 상황에 또 소중한 스트라이크 나와줬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연속 3게임 퍼펙트 900클럽이라 그러거든요. 900클럽. 900클럽이 세계적으로 몇 명 안 돼요. 네, 저는 900클럽 처음 들어봤습니다. 일본에서 한 명이 있고 네. 한국에서는 최태승 선수가 유일무이하고 아하. 예, 미국에서도 이제 미스터 900이라는 그 900클럽 사람이 네. 한두 명은 있죠. 네.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네. 근데 최태승 선수는 공식 게임에서 기록한 경기입니다. 아, 예. 굉장합니다. 퍼펙트를 3번 이어서 한 어마어마한 기록인데요. 자, 이 결승전 6프레임은 더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자, 아무래도 핸디캡이 최태승 선수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바둑으로 따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둑 두는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흙을 잡은 사람이 백을 잡은 사람한테 덤이라는 걸 줍니다. 네.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근데 레인이 쉬워서 예를 들어서 파워로 내가 승부를 하는 레인이다. 예. 근데 여자 선수들은 10번 핀 처리하기가 좀 어렵고 남자 선수는 뭐 파워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레인에서는 그 덤이 그 핸디캡이 부담이 안 됐는데 자, 최태승 선수도 코너핀 떨구기가 굉장히 어려운 레인이고 라인 또한 여자 선수들보다 더 쉽게 뭐 공략을 할 수 있다. 이런 레인이 아닐 때는 그 핸디캡, 덤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부담이죠. 네. 그래서 그 볼링을 같이 치는 부부들 그 부부 싸움 할 때 야 볼링으로 승부를 가리자. 그래서 어려운 레인에 가셔서 핸디캡을 좀 받으시고 하면은 능히 그 남자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하, 네. 쉬운 레인 가면 손해입니다. 네. 네, 여자분들은 쉬운 레인을 오히려 찾는데. 자, 6프레임. 송실아 대단합니다. 자, 3위 결정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지금 계속 오픈 없이 가고 있고요. 2게임 연속 크린 게임으로 그렇죠.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정감 있는 경기를 할까요? 뭐 폼하고 똑같네요. 이 폼 자체가 정말 안정된 폼으로 투구를 하고 또 이 정확도에 있어서는 정말 야 네. 오랜만에 이렇게 정확한 볼로 봅니다. 네. 거의 미스가 없어요. 그 정확도라는 것은 10번 중에 내가 타겟으로 한고 예를 들어서 10보드를 타겟으로 했다 그랬을 때 한 60%만 되면 굉장히 네. 잘 납니다. 최태성 선수의 9프레임. 슬라이드 만들어냈어요. 넘어갔어요. 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최태승 선수가
10번째 프레임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면 205점, 송시라 선수는 스페어를 해야 되는 부담감은 있습니다. 네. 자, 스트라이크가 안 나오면은 이제 확정이죠. 자, 일단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마지막 10프레임만을 두 선수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이때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자, 분명히 더 긴장되는 거는 최태승 선수죠. 네. 게임 들어갈 때부터 2레인 상황에서 핸디캡이라는 것은 정말 부담이었으니까요. 넘어갑니다. 떨어졌어요. 네. 마지막에 10번 핀이 떨어졌습니다. 자, 뭐 이제 뒤에 투구한 선수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190점 확보했습니다. 자, 이게 10번을 건드려주면서 넘어갔고요. 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고 경기를 끝내야겠죠? 자, 스트라이크 하나를 더 치면은 네. 송시라 선수가 스페어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그 전번 투구에서 스프릿이 났잖아요. 네. 자, 승부는 마지막에 좀 모르게 되겠습니다.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최태성 선수가 갑자기 터키를 만들었습니다. 이 승부는 저희가 아직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송시라 선수가 무조건 스페어를 해야 되는 부담감을 줬습니다. 네. 아, 이게 또 보통 선수에게는 굉장히 압박이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극복할지요? 자, 그렇게 코너핀이 남다가 터키가 됐고요. 마지막 투구. 아, 굉장한데요. 포베가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멋진 경기로 마무리됐어요. 자, 네. 송시라 선수가 스페어 스트라이크만 한다 그러면은 203점이에요. 거기에 핸디캡이 8점이 있기 때문에 211점이 되는 거죠. 물론 스트라이크를 네. 친다 그러면은 뭐 핸디캡 필요 없이 이깁니다. 최태생 선수가 마지막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경기를 후회 없이 마쳤습니다. 자, 이제 4천만 원짜리 샷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여성 최초의 어떤 오픈부 타이틀 리스트가 된다는 굉장히 큰 역사적인 의미도 있죠. 네. 자, 1등과 2등은 상금도 2배가 차이가 납니다. 송시라 10피 모두 쓰러뜨립니다. 아, 이럴 때 정말 카메라가 감심자능인데요. 예, 뒷모습을 보여서 핀 액션이 안 나왔는데 네. 예, 포켓팅을 못 봤습니다. 아, 정말 최태승 선수도 굉장하다는 표정을 지었는데요. 아, 그렇죠. 와, 10개 굉장하네요. 공략에서 네. 이것은 어떤 작전적인 의미도 있어요. 네. 조절은 안 한 것 같고 라인은 똑같거든요. 그 전에 스파트 미스를 했기 때문에 좀 10개 공략했을 때 스트라이크 많이 났지 않습니까? 아, 챔피언에 드디어 등극을 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면 223점입니다. 현재 확보된 점수가 213점이고요. 끝까지 침착한 표정으로 송시라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아, 저는 지금 닭살이 돋았어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핸디캡 없이 이겼어요. 네. 볼링은 이런 겁니다. 벤 맥클랜드 미국 PBA 선수도 핸디캡 없이 이겼고요. 마지막 이제 챔피언 샷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스포츠가 여성 볼러가 구기 종목에서요. 네. 남성의 힘을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볼링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경우의 수가 많은 겁니다. 자, 챔피언샷입니다. 네, 마지막 투구. 마지막 투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송시라. 역시 포베가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네, 굉장한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송시라 선수가 이 대회 처음으로 여자 선수 가운데서 우승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자, 뭐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4천만 원의 상금도 가져가게 되겠고요. 자, 이 대회가 올해로 4회째를 받는데 1회 대회 정승주, 2회 대회 홍혜솔,
3회 대회 김준영 선수에 이어서 4회 대회는 여자 선수인 송실아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뭐 남자 선수들과 겨뤄서 이긴 것도 기쁨이 크고 또 세계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참가했는데 그 선수들을 모두 무찌르고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그 한국 볼링의 역사예요. 미국에서도 메이저 게임에서 여성 볼러가 4년 전에 한번 우승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볼링 역사가 좀 바뀌었다. 물론 그때는 이제 핸디캡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볼링이 어떤 이러한 또 특별한 맛이 있거든요. 여자가 힘으로 네. 이길 수 있는 정말 좋은 스포츠예요. 네. 자, 두 선수가 마지막에 정말 멋진 마무리로 박빙의 승부를 보여줬는데요.